자, 완자 지구가 76페이지 지질 구조에 대해서. 자, 일단 이번 시간 핵심 포인트는 뭐 습곡이라는 용어하고 단층, 부정압, 뭐 통합과학에서 어느 정도 좀 했던 부분이야. 그다음 판의 운동과 지질 구조, 관입, 포획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지질 구조가 나오는데 뭐 지층이나 암석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그지 여러 모양으로 변형된 상태를 우리가 지질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과거에 뭐 일어났던 지각 변동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 구조는 쉽게 얘기하면 케이크를 우리가 자르면 그 단면이 보이잖아, 그지. 뭐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이제 습곡이라는 말이 나와. 습곡. 자, 그래서 이 습곡 같은 경우는 뭐 지층이 있으면, 그치? 지층이 나란하게 있다가 양쪽에서 미는 요런 힘, 그치?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횡압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횡압력을 받게 되게 되면 이 지층이 자 휘어진 이런 구조가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휘어지려면 좀 봐야 될 게 우리가 땅의 위치마다, 그치? 굉장히 온도가 높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차가운 곳이 있잖아, 그치? 차가운 곳에서 이런 압력을 받으면 지층이 끊어져, 그치?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휘려면 좀 땅이 말랑말랑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생성되는 장소들이 지하 깊은 곳의 고온 고압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일단 습곡이 만들어지는데, 자, 위로 볼록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요거를 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사. 그 다음에 이제 휘어진 요놈에서 이제 습곡축이라는 거지, 그치? 좀 입체적인 그림이 좀 좋습니다. 배사 위로 올라간 부분, 향사 지층이 아래로 오목하게 내려간 부분이고, 그치? 그 다음에 습곡축은 가장 많이 휘어진 중앙축이야, 그치?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이 뭐 요 중심 부분 아니야, 그치? 요 부분이 결국 뭐가 됩니까? 습곡축이고, 그치? 이 습곡축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면들 있잖아, 그치? 이런 면들을 우리가 습곡축면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습곡이라는 거는 지층의 휘어진 구조야, 그치? 지층의 휘어진 구조인데, 자, 어떤 압력을 받아서? 횡압력을 받아서, 그치? 그러면 우리가 단층을 밟을 때, 그지? 판의 경계에서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았잖아, 그지? 그럼 요 경계를 우리가 무슨 형 경계라고 얘기했어?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이런 수렴형 경계도 양쪽에서 미는 힘, 그지? 그 다음에 횡압력에 의한 배사, 향사, 이런 습곡도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습곡의 종류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 습곡의 종류는, 자, 습곡 축면의 기울기에 따라서, 자, 습곡 축면의 기울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습곡 축면이 요 수평에 대해서, 그지? 수평에 대해서 거의 이게 습곡 축면 아니야, 그지? 거의 수직인 요런 습곡을 정상적이다 해서 정습곡. 그 다음에 수평면에 대해서 요 습곡 측면이 기울어져 있잖아, 그지? 이걸 경사졌다, 그지? 경사습곡. 그 다음에 이 습곡 측면이 완전히 거의 누워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횡와습곡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이 와가 이제 눕다라는 어떤 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각상 이런 걸 얘기할 때 와상이라고 얘기하지. 누워있는 상, 이런 걸 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횡와습곡은 왼쪽에 부연 설명이 나와 있지.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다면
아래층이 어떻게 돼? 아래층이 먼저 쌓이고, 그지? 근데 횡하수공에서는 먼저 쌓인 지층의 일부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그지? 예를 들면, 지금 봐. 여기에 있는 그림이 A가 먼저 생겼어, 그지? 1번. 그 다음에 나중에 2번이야, 그지? 근데 여기는 2번이 먼저 있고 1번이 위에 있잖아, 그지? 왜? 이 지층이, 그지? 습곡이 만들어지면서 습곡 측면이 거의 땅바닥에 붙어버리면, 그지? 역전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정도. 이런 게 횡화습곡이야. 횡화습곡. 그래서 습곡은 뭐 많이 어렵진 않아서 크게 뭐 틀릴 만한 내용도 없고요, 그지? 그래서 요거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위로 볼록한 모양이면 배사, 들어간 부분은 향사, 그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휘어진 이런 부분이 습곡축면이다. 그 다음에 이런 습곡축면에 축면에 기울기에 따라서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자, 이제 두 번째 단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에서는 땅이 좀 어땠어? 온도가 높아서 좀 말랑말랑했지, 그지? 이번에는 이제 좀 온도가 낮은 좀 차가운, 그지? 땅에서 지층의 힘을 받아, 그지? 근데 이 힘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있잖아, 그지? 미는 힘을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얘기했고, 횡압력. 그 다음에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당기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력. 그래서 단층은 지층이 힘을 받아 끊어지면 양쪽 지층이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형성된 지질 구조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지표 근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습곡작용이 일어나는 깊이보다는 어떻다? 땅속은 당연히 어떻게 돼? 우리가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지? 그래서 땅속은 습곡, 그 다음에 지표 근처는 차가워서 이런 단층이 생기는데, 이 단층이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반, 하반이라는 요런 용어 좀 먼저 알고 가야 되지, 그치? 자, 일단은 자, 단측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어긋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이게 1번 땅, 2번 땅이면 2번 땅이 1번 땅 위에 엎여 있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2번에 이 땅을 우리가 상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1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아니면 어디를 봐도 돼? 요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보면 돼, 그치? 상반, 위에 있는 거 좀 넓지, 그치? 그 다음에 하반은 상대적으로 좁은 부분, 그치? 그래서 그냥 있는 구조대로 엎여 있잖아. 2번이 1번 위에 엎여 있으니까 상반, 그 다음에 하반. 그래서 어떤 힘을 받았을 때 이 상반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자, 이름들이 나누어집니다. 우선은 단측면은 지층에 이렇게 끊어진 요 면이 있잖아, 그지? 끊어진 요 면이 이게 단측면이 되는 거고, 단측면의 위쪽 부분을 윗상을 써서 상반, 아래쪽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니? 하반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해. 정단층, 역단층.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정단층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미끄럼 타듯이 그냥 내려온다. 정상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정단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미는 힘, 화살표 방향을 봐야 돼. 장력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요런 힘을 장력이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으면 상반이 위로 올라가지, 그지? 그래서 요거 암기 팁 중에 하나가 역단층을 외울 때 상상력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인간은 상상력이 풍부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상반이 상승하는 것은 무슨 단층입니까?
역단층이다. 상반이 상승하는 것은 역단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단층이 나오냐면 이 단층면을 경계로 상반과 하반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평 방향으로, 그지? 이동 방향이, 그지? 어긋나는 거야, 그지? 어긋남, 그지? 주양 이동 단층은 자 어긋난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향 이동 단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주향 이동 단층. 자, 그래서 이제 습곡과 기본적으로 단층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어렵지도 않고 좀 많이 익숙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 그지? 정단층은 장력에 의해서 상반이 내려가는, 그지? 이런 단층이 정단층이고요.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에 의해서 상반이 상승하는 이런 단층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역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층이 이제 어긋난, 그치? 어긋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 주향 이동 단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자, 주향 이동 단층과 그 다음에 변환 단층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환 단층은 보존형 경계에서 형성되는 단층인데 좀 주양 이동 단층이 조금 더 큰 개념이야, 그지?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냐면 단층면을 중심으로, 그지? 단층면을 중심으로 양쪽 지층이 각 구간에서, 그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 어떻게 돼? 위에 있는 요 A 땅덩어리와 B라는 요 땅덩어리가 크게 어떻게 돼?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얘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전체가 이렇게, 그죠? 반대로 이동하는 이런 게 이제 주양 이동 단층인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변환 단층이야. 이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으면 자, 해령이라는 놈이 나와. 그치? 해령하면 이제 발산형 경계야. 그치? 양쪽에서 이렇게 발산되는 이런 판의 경계에서 생기는 해저 지역이지. 그치? 또 다른 여기 A라는 해령이 있고 다른 B라는 해령이 있으면 또 여기도 서로 어긋나. 그치? 그런데 지금 자, 요 화살표를 좀 잘 보세요. 여기 화살표를 넘버링을 해보면 얘 1번 화살표와 요 2번 화살표는 같은 방향이야. 그치? 맞지? 그래서 얘들은 변환 단층이 안 생겨. 근데 어느 부분입니까? 좀 표시하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부분은 자, 위에 있는 땅은 왼쪽, 아래에 있는 땅은 오른쪽. 그래서 지층이 서로 어긋나는 이런 구조가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요 부분이 이게 뭡니까? 요 색칠한 요 부분이 변환 단층이야, 그지? 그래서 이 변환 단층 같은 경우는 해령에서 수직으로 발달하며, 그치? 이런 거 잘 알아야겠지. 해령의 수직으로 발달. 해령에 뭐 나란하게 발달한다 이러면 틀린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해령과 해령 사이의 단층면 구간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뭡니까? 변환 단층이야, 그치?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자, A라는 해령은 당연히 무조건 발산되어서 진행을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자, 일정 구간에서 떨어진, 자, B라는 해령이 또 이렇게 발산을 하면, 지금 여기와 여기 같은 방향이고, 여기 같은 방향이잖아, 그치? 그런데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위쪽은 왼쪽, 아래쪽은 오른쪽, 어긋나는 구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이 단층이 무슨 단층입니까? 변환 단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나와요? 전리라는 말이 나오지, 그치? 전리. 암석 내에 형성된 틈이나 균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리. 뭐 주상전리. 뭐 울산에서는 제일 가까운 게 경주 가는 길에 양남에 뭐 주상전리라는 그런 또 관광지가 있지, 그치? 전리.
그래서 전리가 나오면 전리, 암석 내에 형성된 틈이나 이런 균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리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단층 같은 경우는 어떤 지층들의 어떤 상대적인 이동이 있는데 얘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리는 주상전리, 판상전리,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마그마나 용암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표면으로 쑥 올라와, 그지? 그럼 빠르게 수축을 하잖아, 그지? 빠르게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다각형 모양의 기둥 모양 알아둬야 되겠지, 그지? 기둥 모양.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화산암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화산암은 어떤 식의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얘기하냐면 냉각 속도가 어떻습니까? 냉각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지? 빨라서 냉각 속도가 어떻다? 굉장히 빨라서 결정이 어떻습니까? 결정이 작은, 그지? 이런 암석이 화산암이야, 그지? 화산암. 그래서 화산암 같은 경우는 주로 뭘 떠올리면 되냐면 현무암이 대표적인 예지, 그지? 결정이 작고 색깔이 어두운 거, 그지? 그래서 용암 중심 방향으로 빠르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축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서 이런 기둥 모양 있잖아, 그지? 기둥 모양의 이런 전리들이 이렇게 생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자, 판상전리입니다. 판상전리는 자, 원래 땅 속에 자, 요런 뭐 화강암체가 있었어, 그지? 마그마가 굳어서 되는 화산암체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뭐 풍화 침식에 의해서 윗부분이 어떻게 되니? 윗부분이 없어져 버려, 그지? 없어져. 그러면 이 화강암체가 어떻게 됩니까? 화강암체가 드러나는데 이때 드러나면서 압력이 어떻게 된다? 위에 누르고 있던 흙이 없어졌잖아, 그지? 그래서 압력이 어떻게 돼?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감소하면서 양파 껍질처럼 이 판들이 이렇게 툭툭, 그지? 벗겨져 나가, 그지? 이게 이제 판상전리입니다. 자, 판상전리는 또 반대로 심성암이 나오지, 그지? 심성암 같은 경우는 냉각 속도가 어떻습니까? 속도가 느린, 그지? 느린 지하 속에서 주로 많이 생기고, 그지? 대표적인 암석이 뭡니까? 화강암이라는 이런 암석이 생겨, 그지? 그래서 용기할 때, 용기는 솟아오르는 거지. 암석을 누르는 압력이 감소하여 서서히 팽창하여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판상전리라는 부분이에요. 판상전리. 그래서 누르고 있던 이 압력이 감소하니까 요 위에 있던 일부분의 껍데기들이 어떻게 돼? 툭툭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지, 그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박리현상이야. 박리현상. 판상전리가 잘 발달하면 기반암에서 암괴가, 그지? 암괴라는 거는 뭐 땅속에 있는 이게 암괴야, 그지? 암석 덩어리, 암괴가 양파 껍질처럼 떨어져 나오는데 이런, 그치, 현상을 박리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판상전리가 되는 겁니다. 판상전리.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세요 하면, 자, 요 부정합입니다. 부정합. 자, 우리가 부정합을 외울 때 통합과학에서 어떻게 외웠었냐면, 어떻게 외웠습니까? 시간적 뭐가 있는, 단절이 있는 위아래 상하 두 지층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관계를 부정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지? 시간적 단절이 있는 위아래, 그지? 상하 두 지층의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적 단절에 있는 상하 두 지층의 관계. 그러면 일단은 부정합은 이런 거고 정합은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퇴적물이 퇴적이 될 때는 뭐 지표면에서는 잘 퇴적이 안 돼, 그지? 뭐 퇴적이 또 뭐 몇 시간 만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잖아, 그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표면 근처에는 바람이나 비나 여러 가지 어떤 기상현상에 의해서 얘들이 퇴적할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아, 그지? 그래서 주로 물 밑에서 무거운 입자들이 가라앉잖아, 그지?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차근차근, 그지? 쌓일 거 아니야, 그지?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런데 차곡차곡 예쁘게 쌓여있지, 그지? 그지? 지표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쌓이는 이런 걸 우리가 정합이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정합. 그래서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였을 때 인접한 상하 지층의 관계를 우리가 정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자, 퇴적이라는 거는 어떻다? 물 속에서, 그지? 그러면 요놈이 융기했다는 얘기는, 자, 해수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지? 솟아올랐어, 그지? 그러면 물은, 자, 어디 밑에 있겠지, 그지? 요 밑에 있고, 그지? 또 융기가 되면 이제 바람, 비, 뭐 산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풍화, 침식 이런 작용이 일어나, 그지? 깎이지? 침식 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자 울퉁불퉁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고, 그지? 또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다시 어떻게 돼? 가라앉아, 그지? 침강이 된 이후에 그 위에 뭐가 쌓입니까? 또 퇴적물들이 쌓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A층이 있고 여기가 B라는 지층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부정한 면이라는 걸 설정해 놨잖아, 그지? 그럼 실질적으로 A층이 쌓이고 B층이 쌓일 때까지, 그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퇴적이 안 생기고 융기, 침식, 침강이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지? 그리고 다시 쌓여, 그지? 그러니까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서 오랜 시간적 단절이 있는 이런 상하 두 지층의 관계들,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합이라고 얘기해,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깎일 때 이런 자갈 같은 이런 알갱이들이 보이잖아, 그지? 이런 알갱이들이 이 면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암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저역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저역암. 자, 그래서 이 부정합이 생성되는 과정은 조류운동은 지층의 융기나 이런 침강이 일어나는 운동이고, 조산운동은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조산운동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조류운동이나 조산운동으로 인접한 상하 지층 사이에 큰 시간 차이, 그지? 큰 시간 차이가 있을 때 그 두 지층의 관계야, 그지? 그 두 지층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하고, 그지? 그 경계면을 부정합면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외워두면 시간적 단절이 있는 상하 두 지층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적 단절이 있는 상하 두 지층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조류운동 오른쪽에 부연 설명되어 있지. 조류운동, 조산운동, 그지? 그래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일어나는 지각의 용기는 어떻게 된다? 솟아오른다. 침강은 가라앉는다. 그 다음에 조산운동은 판과 판이 충돌에 의해서, 그지? 그 내부에 있던 퇴적물들이 솟아오르잖아, 그지? 그래서 거대한 습곡산맥을 형성하는 이런 지각 변동을 조산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부정합의 생성 과정 순서는 꼭 외우세요. 퇴적, 융기, 침식, 침강, 다시 퇴적이야, 그지? 퇴적, 융기, 침식, 침강, 다시 퇴적.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퇴적, 융기, 침식, 침강, 퇴적. 항상 뭐 때문에? 요 융기, 침식, 침강이라는 요 과정 때문에, 그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요 사이에 뭐 습곡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지? 습곡. 지층이 이렇게 휘어지려면, 그지? 횡압력을 받아서 뭐 휘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퇴적, 습곡, 그 다음에 융기, 침식, 침강. 항상 융기, 침식, 침강. 요게 꼭 들어가야 돼. 그래야 부정합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인접한이라는 얘기는 이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층 아래층이야, 그지? 두 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이 매우 크고 지층이 솟아오르거나 가라앉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놓치지 마세요. 부정한 면 위쪽에는 비저여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비저여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공부하면 요 부정합 순서,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요 과정 외우는 거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굉장히 중요한 지질 구조입니다. 부정합.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합의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 뭐 융기하기 전이나 융기하면서 받은 지각 변동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자, 일단은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의 층리가 나란한 부정합이 이게 뭐야? 평행 부정합이야, 그지? 평행 부정합. 평행 부정합. 평행 부정합. 그래서 평행 부정합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야? 요 부정한 면을 경계로, 그지? 위층과 아래층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쌓이면 이게 평행 부정합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요거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부정한 면의 아래쪽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뒤에 그림이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의 층리가 나란한 부정합을 우리가 평행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대부분 조류운동, 이제 솟아오르는 거지, 그지? 융기, 조류운동만, 융기 또는 침강, 조류운동만을 받는 지층에서. 왜냐면 양쪽에서 어떤 미는 힘을 받으면 휘어지잖아, 그지? 휘어지니까 이 부정한 면 아래가 나란하려면 그냥 위아래로만 운동해야 돼, 그지? 그지? 조류운동하면 상하 운동만을 받아서, 그지? 이렇게 된다. 좌우로 힘을 받으면 휘어지잖아, 그지? 휘어집니다. 그 다음에 경사 부정합은, 그치?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이 어떻게 돼? 기울어져.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부정한 면이면 이 지층이 이렇게 휘어진 이런 형태로 아래가 깔려 있으면 이게 경사 부정합이야. 여기는 부정한 면을 경계로 아래층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나란해야 되고, 그치? 이게 평행 부정합이고, 이 밑에가 이래. 항상 아랫부분을 봐. 그치? 그래서 이 종류들은 어떻게 확인한다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합 면, 그치? 아래 지층의 상태로 파악을 한다. 그치? 그래서 요 아래쪽이 이렇게 나란하면 평행 부정합, 휘어 있으면 경사 부정합.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면 아래에 심성함이나 변성함, 그지? 심성함이나 변성함 이런 것들이 분포하면 얘들은 뭐야? 난해합니다, 그지?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의 평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지, 그지? 그래서 이 부정한 면 밑에 이런 심성함이나, 그치? 심성함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된 암석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크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이런 난정합 같은 경우는 이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에 뭘 파악하기 어려워요? 평행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왜? 밑에 어떤 변성작용을 거치잖아, 그치? 변해버리잖아, 그치? 심성함이나 이런 변성함이
붙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난정압. 그렇지, 난정압. 그래서 난정압은 부정한 면 아래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분포할 때의 부정압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부정압이라고 얘기해서 난해하다, 난정압이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뭐가 있습니까? 부정압이 있습니다. 평행 부정압, 평행. 아래쪽을 뭐라 그랬지? 경사. 그 다음에 아래쪽, 그지? 자, 이 부정한 면의 아래쪽이 어떻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많이 어렵지 않지? 아이고, 여기도 잘 나오네요. 자, 평행부정압은 퇴적이 가지런하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융기, 풍화침식 침강되어서 만들어지는 요게 이제 평행부정압이고, 당연히 요 부분, 울퉁불퉁한 요 부분이 부정한 면이 되겠지, 그지? 부정압. 그 다음에 경사부정압은 퇴적이 된 후에 습곡이 형성되면서, 그지? 습곡. 지층이 이렇게 휘어진 구조가 나오잖아, 그지? 이게 이런 휘어진 구조가 나오면서 풍화침식을 받고요. 또 가라앉아서 이렇다, 그지? 그러면 또 요 부정한 면 아래가 지층이 기울어져 있잖아, 그지? 기울어져 있으면 경사부정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난정압 같은 경우는 퇴적이 되다가 밑에 마그마의 관입은 이렇게 파고드는 거야, 그지? 관입. 이렇게 파고드는 것을 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입이 된 후에 융기된 다음에 깎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난정압이라는 놈이 만들어지지. 이것도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 요 부정한 면 아래쪽을 파악하라고 그랬지, 그지? 아래쪽에 뭐 변성암이나 또는 뭐 심성암, 그지? 이렇게 마그마가 고도수된 화성암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얘들은 난정압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자꾸만 이제 화성암, 뭐 심성암 이런 게 나오잖아. 우리 요거 한번 더 연습을 해보면 마그마가 굳어서 된 암석을 다 총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화성암 중에서 빨리 식어서 결정이 작은 게 화산암이고, 그 다음에 심성암이고, 그지? 그 다음에 화산암 중에 결정이 작으면서 어두운 게 현무암이고, 그 다음에 결정이 크고 밝은 놈이 뭐야? 화강암이 되지, 그치? 그래서 이걸 쓴 이유는 화성암, 화산암, 화강암, 어감들이 되게 비슷해, 그치? 그래서 이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판의 구조하고 지질 구조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야. 판의 운동과 지질 구조. 자,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 경계로, 그지? 판의 경계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잡아당기는 힘을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발산형 경계. 양쪽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모이는 이 경계를 우리가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층이 서로 위아래 어긋나는 이런 판의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래서 뭐 발산형 경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인 장력이 작용해서, 장력하면 뭡니까? 장력하면 정단층.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 동아프리카 열곡대, 대서양 중앙 해령의 열곡. 그러면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나 대서양 중앙 해령 이런 말이 나오면 어디 위치인지 지도에서 파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어떤 힘에 의한 겁니까? 횡압력에 의해서 습곡도 생기고 역단층도 생기고, 그지? 자, 요거 구분 잘해야 돼. 장력, 정단층, 횡압력, 습곡, 역단층.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 그래서 여기에 수렴형 경계는 뭐 충돌형이나 굳이 섭입형은 구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힘이, 그치?
잡아당기는 힘이냐, 장력이냐, 횡압력이냐, 장력이냐, 횡압력이냐. 이거 구분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어긋나는 힘, 이걸 또 비트는 힘이라고 표현해놨네. 어긋나는 힘, 비트는 힘에 의해서 자 변환 단층이 잘 발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그치? 산 안드레아스 단층, 이게 대표적인 보존형 경계의 지역이 된다. 지형이 된다. 이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입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그치? 관입과 그 다음에 이제 포획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요걸 잠깐 보면요, 지층이 있을 때 지층이 1번 지층이 이렇게 쌓이고 2번 지층이 쌓이고, 그럼 1번이 가장 오래된 거지. 3번 지층이 이렇게 쌓이고 4번 지층이 이렇게 쌓여, 그지? 근데 만약에 관입이 되잖아, 그지? 관입이 되면 얘가 이렇게 관입이 됐어, 그지? 관입이 만약에 되면 당연히 마그마 화성암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얘가 5번째야, 그지? 그지? 근데 이 관입에서 좀 알아야 될 게, 나중에 뭐 지사법칙을 따로 하긴 하지만 이 관입된 요 화성암은, 자 지금 요 라인을 한번 꼽을게요. 라인을 꼽으면 얘보다는, 그치, 2번이 먼저 생겼잖아, 그치? 그치? 그런데 여기 요 아래쪽에 있는 5번의 위치를 봐, 그치? 최근에 생긴 것도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관입의 법칙은 지층이 차례차례 쌓이는 지층 누중의 법칙의 예외야, 그치? 그럼 생성 순서는 관입된 화강암은 일단은 가장 나중에 생성된 거야. 그 다음에 또 유심히 봐둬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이요? 자, 이 테두리 부분을 봐, 그치? 테두리 부분 중에서도 어디 부분을? 이 머리 부분을 보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머리 윗부분에 닿았을 때, 그치? 여기에 이제 변성이 된 부분이 존재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 관입이 된 거야, 그치? 관입이 된 겁니다. 관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하에서 마그마가 주변의 지층이나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관입. 관입이 된다. 그래서 관입이 일어날 때 마그마 주변의 암석이 자 열을 받아 변성이 되거나, 그치? 열을 받아 변성이 되거나, 관입한 화성암은 차가운 주변의 암석의 영향으로 뭐 급격히 식은 흔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관입한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우리가 관입암이라고 해. 관입암. 관입암. 그래서 관입암상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그지? 암상. 밥상머리 이런 말. 평평하게 돼 있으면 암상이라고 얘기를 해. 맞지? 평평하게 돼 있으면, 자, 이런 것들이 암상입니다. 평평한 거 암상. 근데 얘들이 삐쭉삐쭉 이렇게 그지 파고 들잖아, 대각선 방향으로. 그래서 암석의 층상 구조를 가로질러서, 그지?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관입하여 굳어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암맥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암맥. 그 다음에 포획은 포위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누가 포위한다? 마그마가, 그치?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위의 암석이나 지층의 조각이 떨어져 나와 마그마에 포함되어 굳은 구조, 그치? 그래서 지층의 조각이 떨어져 나와 마그마에 포함되어 굳은 이런 구조. 이때 뭐 어떤 마그마가 있으면 이 안에 뭐 이런 조각들이 갇혀 있잖아, 그지? 갇혀 있으면 이 암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포획암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포획된, 당한 놈이 포획암이야, 그지? 그래서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변의 암석이나 지층의 조각이 떨어져 나와 마그마에 포함되어 굳은 구조를 우리가 포획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이암과 포획암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 지구 내부의 물질, 그치, 그런 거 알 수 있고, 그치,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야, 그치. 그래서 이 생성 순서는 다음 시간에 상대 연령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 보면 이제 이런 마그마들이 얘를 둘러쌌잖아, 그지? 이게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포획암이고, 그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꽉 파고 들었잖아, 그지? 이게 이제 관입암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와 대표 자료 분석까지 풀고 어찌할지를 또 의논해 봅시다. 자, 내용이 무난하지, 그지? 근데 이제 폭넓게 막 섞여 있으면 또 헷갈려. 이제 부분 보면 쉬운데, 지구과학이. 자, 개념 확인 문제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지질 구조라는 말이 나와. 자, 지질 구조는 지층이나 암석이 지각 변동을 받아 여러 모양으로 변형된 상태를 지질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오니? 지층이 이제 습곡에 대한 내용이겠네. 습곡. 지층이 양쪽에서 미는 어떤 힘을 받아서요? 횡압 역을 받아 휘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습곡, 그지? 습곡 측면이 지층하고 수직인 거, 그지? 지층하고 수직인 거, 지층하고 경사진 거, 너무 많이 누워버린 거, 그지? 횡하습곡. 그 다음에 지층이 끊어지면서 양쪽 지층이 상대적으로 이동한 모양,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층. 정단층, 상반이 내려간 거, 역단층은 상반이 상승한 거, 주황이 돈단층, 어긋난 구조고요. 그 다음에 암석 내에 형성된 틈이나 균열, 요걸 뭐라고 얘기했어? 전리라고 얘기했지, 그치? 전리, 주상전리, 판상전리 엄청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부정합도 중요하지. 인접한 상하 지층 사이에 큰 시간 차이가 있을 때 두 지층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부정합. 뭐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판운동과 지질구조, 발산형 경계에서는 정단층, 수렴형 경계에서는 역단층이라, 그지? 역단층. 그러니까 역단층은 뒤에 있으니까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으면 지층의 휘어진 구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습곡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습곡이나 역단층. 보존형 경계에서는 습곡이나 무슨 단층이야? 주향 이동 단층,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지하에서 마그마가 주변의 지층이나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관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입. 그 다음에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변 암석이나 지층의 조각이 마그마에 포함되어 굳은 구조, 이거를 우리가 뭐라 했어? 포획, 그치? 포획하다, 포획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위 암석이나 지층 조각이 마그마에 포함되어 굳은 구조인데, 지구 내부 물질을 연구하거나 지층과 암석의 뭡니까? 만들어지는 생성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을 공부하면 여기 좀 더 쉬워져, 그지? 지사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 연령. 자, 1번 지질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자, 지층이 퇴적된 후에 횡압력을 받으면 습곡이나 역단층이 형성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부정합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의 연령은 거의 차이가 없다. 아니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랬지. 왜? 융기,
침식, 침강의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뭐 시간적 단절에 있는 상하 두 지층의 관계를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경사부정합은 부정합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이 나란한 게 아니고 경사진 거지, 그치? 틀렸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습곡산맥에서 형성되는 단층은 얘들은 어떻게 돼?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한 역단층이 되겠지, 그치? 그치? 히말라야 습곡산맥은 무슨 연경계에서 만들어져? 수렴연 경계잖아, 그치? 근데 정단층은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생기니까 틀렸고. 그 다음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위의 암석이나 지층의 일부가 마그마와 함께 굳은 것을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름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가는 일단 습곡이라는 구조인데 위로 올라간 부분 배사, 아래로 내려간 부분 향사. 그 다음에 자, C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반, D가 상반이고, 그치? 그 다음에 E가 경계면이잖아, 그치? 이거를 단층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층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상반이 상대적으로 아래로 이동한 단층은 무슨 단층? 정단층. 그 다음에 상반이 상대적으로 이동한 단층을 역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단층은 지층이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뭐예요? 장력입니다. 장력이 작용해서 만들어지고. 자, 지하 깊은 곳에 암석이 융기할 때 암석을 누르는 압력이 감소하면 무슨 전리? 탄성전리. 그지? 그 다음에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이 나란한 거, 그지? 나란한 것을 평행부정합이라고 얘기했고요. 부정합 생성 과정, 퇴적, 융기, 깎입니다. 침식, 침강, 퇴적 이런 순서를 해야 되고요. 지질 구조, 휘어진 구조, 요거 습곡이라고 얘기했고요. 얘 나는 이게 상반이고 요게 하반이니까 상반이 상승했네. 무슨 단층입니까? 역단층이 되고 요놈은 부정합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지층에 작용하는 힘으로 지층이 끊어지면서 어긋난 지질 구조 나가 되고요. 인접한 지층에 시간적으로 불연속적으로 있는 관계는 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휘어진 지질 구조 횡압력에 의해서 습고 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석은, 그림은 암석에서 포획이 관찰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 중에서 포획암에 해당하는 것을 쓰세요. 자, 지금 딱 보더라도 누가 더 양이 많아? B가 더 많지? 네. 까만 게, 그지? 약간 밝은 색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포획암, 갇힌 놈이야, 그치? 갇힌 놈은 누구다? A가 되는 겁니다. 자, 대표자로 분석까지 마무리를 합시다. 자, 지금, 자, 지표면하고 습곡 측면이 수직이네, 그치? 근데 습곡 중에서도 뭐야? 정습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수평면에 습곡 측면이 거의 누워 있잖아, 그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횡와 습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 상반이 위로 올라갔네, 그지? 무슨 단층이다? 역단층이라고 하고, 상반이 아래로 내려왔네. 얘는 무슨 단층이다? 정단층이 됩니다. 자, 그러면 횡압력에 의한 거는 뭐야? 습곡. 그 다음에 역단층이잖아, 그지? 그래서 역단층은 양쪽에서 미는 힘, 정단층은 잡아당기는 힘, 습곡 양쪽에서 미는 힘, 양쪽에서 미는 힘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횡압력이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은 가나다가 되겠네요. 가나다 이렇게 되고,
가나 중에서 지층의 순서가 역전된 곳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쓰십시오. 지층의 역전은 아까 횡화수곡에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와 라 중에서 상반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기호로 모두 쓰시오. 위에 엎여 있는 거야, 그지? 그럼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네. 니은과 리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위로 볼록한 부분은 배사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스곡 측면의 기울기로 구분을 한다. 그치? 지표면에 대해서 얼만큼 기울어져 있나. 그 다음에 가와 다가 만들어지는 가는 습곡이야. 습곡은 이제 단층, 그지? 뭐 역단층인데 습곡은 다보다 만들어진 깊이가 얕은 곳이 아니고 깊어야지 물렁물렁해, 그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나에 작용하는 힘으로 양쪽에서 미는 힘이니까 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지, 그지? 다를 만들 수 있지, 그지? 틀렸고 라는 정단층이니까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습곡산맥에서는 라보다 다가 잘 만들어진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합입니다. 부정합. 가나다라 중에서 풍화나 침식작용이 일어나는 단계를 쓰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지? 풍화나 침식이니까 지표면이 막 깎이는 거야, 그지? 맞습니까? 자, 깎이는 내용이 일단은 어디가 가깝니? 깎이는 과정이, 그지? 일어나는 단계고 나는 완성된 단계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를 하는 게 좋겠네, 그지? 다. 그 다음에 라는 지금 이면이 부정한 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라에서 인접한 상하 두 지층 중 생성 시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지층은 어디와 어디야?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그림을 확대해 보면 어디에요? B가 쌓인 다음에 D가 쌓여있잖아, 그지? 그럼 어디와 어디와 관계입니까? B와 D 사이즈, 그지? B층과 D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부정합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십시오. 가나 다라가 있으면, 그지? 가나 다라를 통해 형성되는 부정합은 무슨 부정합입니까?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라 그랬지? 자, 여기 보세요. 자, 항상 요 부정한 면을 경계로 아래가 기울어져 있지. 기울어져 있지, 그치? 그러면 무슨 부정합이다? 경사 부정합이 되는 거야, 그치? 경사 부정합. 자, 그 다음. 자, 나에서 지층의 융기와 습곡이 일어났다. 나에서. 그치, 지층의 융기와 습곡이 일단은 자 지층이 휘어져 있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물속에서는 침식이 안 일어나. 항상 침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융기라는 과정이 꼭 들어가야 돼, 그지? 그래서 지층의 융기와 습곡이 일어났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의 지표면이 라에서 부정한 면이 됩니다. 다에서의 지표면이 라에서 부정한 면이 되는 거지. 침식된 그 면 위에 다시 얘가 바닷밑 속으로 들어가서 위에 쌓이면, 그지? 부정한 면이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A, B가 부정합이 아니지, 그지? A하고 B는 일단은 순서대로 쌓였으니까, 그지? 정합의 관계야, 그지? 부가 아니지, 그지? 틀렸고. 그 다음에 B층과 D층에서, 그지? B층과 D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은 진화 정도의 차이가 어떻다? 그치, 크다지, 그지? 거의 없다, 틀렸지. 왜?
위아래 시간적 단절이 있다라고 했잖아. 굉장히 큰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층과 D층의 경계면 위에서는 기저여감이 분포하기도 합니다. 마치 부정한 면 위에는 자갈 같은 거지. 기저여감이 분포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